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한옥과 골목이 어우러진 테마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예산 1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는 모두 끝났는데 수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를 찾지 못해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미소 창고가 멋스런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은 한옥과 차고도 옛 느낌을 간직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양시가 국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한옥 거점 공간입니다. 광양시는 이런 한옥과 창고 등 11채를 매입하고 3채를 빌려 한옥을 기반으로 한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된 뒤 전문가의 자문과 설계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준공 넉 달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2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위탁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숙박과 공연, 카페 등의 내부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고 시청에 연 2, 3천만 원의 임대비를 내야 하는 조건. 유동인구가 적은 주택 밀집 지역에 거액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도 뭐 공간 감각이고서 이건 동네가 이거 노인들만 살지. 광양시는 공간을 종류별로 여러 사업자에게 나눠서 위탁을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안 좋은 공간들은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익하고도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의견이 있는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상권 조사와 운영 계획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역사 계기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독도 침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역사를 교과서에 왜곡 표기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는 역사 교육이 진행 중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다양한 사료들이 제시됩니다.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새로이 알게 된 사실과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좀 객관적인 입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비판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습니다. 광주 학교들이 일본의 무리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응하는 긴급 계기 교육에 나섰습니다. 진실된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이렇게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 갈등에서 비롯됐어요. 독도의 중요성과 그 역사인식에 있어서의 중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계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시정을 촉구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일선 학교 등 교육기관에 내걸렸습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도 오는 11월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침탈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당국은 일부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관위는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초선거구의 여성 청년의 가번 우선 추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음주운전과 전과 등 상습 범죄 경력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일 마감한 전라남도당 지방선거 후보 공모 신청 접수에 기초단체장 99명, 광역의원 136명, 기초의원 401명 등 총 636명이 접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신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는 피해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8주기 당일인 오는 16일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과 진도 팽목 세월호 기억관에서 피해 가족과 시민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한편 오는 15일에서 17일까지 사흘 동안 5.18 민주광장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완연한 봄 소식을 알리는 꽃잔치가 남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벚꽃이 군락지를 이룬 영암과 신안 섬마을 등에서 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는 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마을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곱게 뻗은 꽃대기로 튤립은 꽃망울을 일제히 터뜨렸습니다. 풍차 등 조형물과 함께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꽃잔치에 탐방객들은 카메라 렌즈에 추억을 남깁니다. 예년 같으면 튤립의 향연과 광활한 백사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과 문화행사 등이 어우러진 축제장이 펼쳐졌는데 올해도 축제 없는 꽃잔치가 못내 아쉽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취소가 돼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친정 가는 길에 언니하고 이렇게 나들이로 와봤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마음까지 너무 행복하네요.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로 향하는 백리 벚꽃길. 화사하게 핀 연분홍 벚꽃이 길다란 터널을 이뤘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타고 내리는 꽃비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오늘처럼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랑 같이 나오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시설도 많이 개방해가지고 네, 저희가 많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벚꽃 개화식이 영암은 해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남도의 대표 봄축제인 왕인박사 축제를 열어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로 지역 경제도 톡톡한 특수를 누렸지만 3년째 이어진 코로나 여파가 야속합니다. 영암군은 하반기에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을 국화에 맞춰 축제와 행사 등을 연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등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가을 축제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더할 계획입니다. 남도 곳곳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고 있지만 올해 봄 나들이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네,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곡성의 한낮 기온은 27.8도까지 올랐고 광양과 영광은 각각 24.5도와 23.8도를 보이며 4월 상순 기온으로는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와 목포, 여수의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6,487명, 전남 8,43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는 등 전날보다 1,000여 명 감소한 14,9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남에서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후 5시까지 7,57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시 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1월 SNS를 이용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된 계획을 퍼뜨린 광양시 의원 2명에 대해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았는데도 홍보 욕심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팬페스트를 열고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AI페퍼스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더 피날레 오브 페퍼스를 개최하고
선수단 사인회와 팬과의 이벤트 경기, 선수단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V리그에 참가한 AI 페퍼스는 1승도 거두기 어려운 최약체라는 예측을 딛고 3승 28패, 승점 11점으로 시즌을 마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326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청년 후계농은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보조받고 희망자에 한해 창업자금을 3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616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처음으로 선발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